저 하나만 더 좀 얘기하겠습니다. 법원행정처. 네네. 어제 두 가지 뉴스가 나왔습니다. 먼저 첫 번째, 그 전광훈 변호사인 이하상 등에 대해서 형사 고발을 고발했죠. 했죠. 또 하나가 이제 법원행정처를 없애겠다는 민주당의 사법부 개혁안이 또 나왔습니다. 법원행정처란 조직은 어떤 조직인지 법원행정처는 법원의 행정을 담당하는, 그야말로 법원의 행정을 담당하는 곳인데 처장은 이제 현직 대법관이 맞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법원이라는 게 지금도 판사들은 조의대 법정, 조의대 법원 이런 표현을 쓸 정도로 대법원장 1인에 의해서 완벽하게 좌지우지 되거든요. 대법원장의 힘이 얼마나 세냐면 동료 대법관을 자기가 제청해서 임명되도록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대법원장이 원하는 사람이 대법관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대법원장과 대법관의 관계는 정말 상하 관계가 되는 거죠. 내가 너를 발탁해서 대법관 시켜줬잖아. 이게 되는 거예요. 법원 행정처장도 사실은 동료 대법관이 아니라 대법원장의 부하 직원일 수밖에 없고요. 대법원장의 지위를 받는 거예요. 대법원장의 명예에 따라 움직이는 존재일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면 오로지 대법원장을 위해서 존재해요. 그럼 어떻게 해요? 서울중앙지법 영장 전담부에 똘똘한 애들 자기가 봤을 때 그 애들을 갖다 놔. 목석을 좀 가리게. 앞으로 내란 재판 과정에서 구속영장 청구 어마어마하게 들어올 텐데 좀 해봐. 이렇게 지시하면 그렇게 해요. 그리고 그 결과를 우리가 보고 있잖아요. 한덕수, 황교안, 박성재 2번 영장이 쭈르륵 김건희 오빠까지 기각되는 모습들을 보잖아요. 이게 법원 행정처가 하는 일이죠. 인사권을 가지고 이 고리를 끊자는 거예요. 그러니까 행정에도 보면 독임제라고 해서 혼자 마음대로 하는 조직이 있잖아요. 그게 아니라 위원회제로 바꾸는 겁니다. 사법행정위원회라고 이름을 붙였는데 그래서 대법원장이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게 아니라 위원들은 13명 정도로 지금 그리고 있는데 13명 중에서 8명 그러니까 5명, 8명, 5명은 법원 내부의 법관들이고 8명은 외부 인사를 조직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왜 수원지법에서 3명이 갑자기 와가지고 서울중앙지법의 영장 전담을 다 똑같이 맡아야 돼요? 똑같은 사람들이? 라는 질문을 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럼 그 질문에 답해야 되잖아요. 이거 쉽지 않거든요. 이유가 있어야 돼요. 왜 수원에서만 다 왔는지. 누구는 수원에서 오고 누구는 서울에서도 오고 뭐 동부에서도 오고 뭐 어쩌고 그래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 사법행정이 투명해지는 거죠. 사법행정이 공개되고 사법행정에 대한 민주적 통제가 강화되는 정도가 아니라 없던 통제가 생기는 겁니다. 이건 굉장히 좋은 방안으로 칭찬할 만한 겁니다. 그래요. 천대엽 씨가 그래도 좀 상식에 기초해서 말을 잘하는 것 같아서 좀 믿음을 가졌는데 이 내란 관련해 가지고 당시 사법부가 어떤 행동을 했는지 불투명하고요. 그리고 특히 이재명 대통령 그 출마 직전에 갑자기 이 당선 무효형에 해당하는 유죄 취지의 파기환송을 시키고 그 과정들에 대해서 제대로 설명하지 못해요. 계속 말을 바꾸고. 저도 다른 자리에서 그 얘기를 해볼 기회가 있었어요. 법원 행정처장하고 그러니까 여러 가지 설명을 하더라고요. 난 당신 설명에 다 동의한다. 진짜 하는 건 아닌데 동의할 수도 있다. 그리고 7만 페이지를 어떻게 다 읽냐 이런 거 다 좋다. 당신 설명을 그냥 선의로 다 받아들인다. 치자. 그래도 납득할 수 없는 거는 대법관들이 갈렸는데 어떻게 갈렸냐면 임명권자에 따라 갈렸다. 그 민주파 정부에서 임명한 2사람은 반대했고 그다음 윤석열 정권에서 임명한 사람들은 이쪽 조의대 편이었다. 이건 설명이 돼야 된다. 그건 대놓고 정치적 재판 아니냐. 글쎄 말이에요. 왜 하필이면 둘로 갈리냐. 한 명이라도 넘어오지. 그냥 딱 그렇게 갈린 거 아니냐. 그러니까 조의대가 통제할 수 있는 대법관들은 조의대를 따라서 구체적으로 제2구테타라고 볼 수 있는 행동을 해버린 거예요. 대법원이. 이걸 어떻게 납득하냐. 난 그건 납득 못하겠다. 당신 얘기를 다 받아들일게. 근데 이거에 대해 설명해봐 그랬거든요. 뭐라고 그랬게요? 뭐라고 했습니까? 아무 말도 못했어요. 아니 그게 사실 있는 그대로 사실을 말씀드리는 거 설명 못하죠. 왜냐하면 그게 가장 중요한 팩트였으니까. 대법원이
대놓고 국민의 참정권을 훼손하고 유린하기 위해서 2차 내란을 일으킨 사건이에요. 그 사건은 맞습니다. 매우 중요한 사건이에요. 근데 예. 대법원이란 이유로 대법원장이란 이유로 건드리지도 못하고 있는데 그런 의미에서 국회가 맹성해야 됩니다. 왜 맹성을 아무것도 할 안 해? 때. 직위원 탄핵 지금이라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무슨 닭 쳐다보듯이 아유. 민주당도 지금 호랑이 등에 올라탄 상황이기 때문에 여기서 주춤하거나 혹은 뭐 이렇게 약한 모습 보이게 되면은 그들의 밥이 됩니다. 그걸 알았으면 좋겠어요. 아니 그리고 지금 자 봐요. 내년 지방선거 있잖아요. 예. 마음 콩밭에 가 있는 의원들 많아요. 예. 최고위원들 중에서도 뭐 누구누구 사퇴한다 뭐 이런 얘기예요. 예. 그러니까 그러라 그거예요. 근데 내란 청산, 내란 극복도 제대로 못한 국회의원에게 정치인에게 내일이 있습니까? 네. 내란이 1년이 돼가잖아요. 1년이 돼가는 동안 국회가 정말 효능감을 제대로 보여줬냐 하면 그런 측면도 있었지만 그렇지 않은 측면도 되게 많거든요. 일상의 정치로 돌아온 국회의원 자리에 너무 익숙해진 국회의원들이 지금 한 1년 반 되니까 국회의원 된 지 1년 반, 내란 지난 지 1년 되니까 생기기 시작했어요. 네. 지역구나 돌보면서 저는 굉장히 중요한 국민적 심판이 예. 국민 당연히 국힘 심판하죠. 당연히 윤석열 내란 일당은 심판하는데 조국당이나 민주당도 예외가 아닌 거예요. 그럼요. 내란 극복에서 자기 역할을 못하면 그 사람이 당대표든 원내대표든 뭐 아무리 촉망받는 정치인이라도 국민은 그 사람 심판합니다. 네. 민주당 의원들이 이거 명심해야 돼요. 명심하셔야 됩니다. 뭐 정무적 판단하고 이러면 안 돼요. 예. 뭐 머리가 얼마나 좋다고 정부적 판단까지 합니까? 그냥 국민의 마음에, 국민의 바다에 뛰어드세요. 그러면 됩니다. 뭐 어렵죠. 내란 극복은 선택의 여지가 없는 음. 자기 존재의 이유예요. 음. 예? 지난번 국회의원 선거 때 왜 민주당이 압승했냐? 내란 일으킬 것 같은 윤석열을 좀 통제하라고 힘을 실어준 거예요. 그렇죠. 국민적 요구예요. 국민적 필요예요. 그렇죠? 그다음에 내란 일어나자마자 12월 3일부터 국회, 여의도, 그렇죠? 남태령, 뭐 한남동, 뭐 광화문을 메웠던 시민들의 요구는 뭡니까? 내란 극복 제대로 한번 해보자는 거예요. 네. 민주당 국회는 거기 얻어 타고 있었잖아요. 그렇죠? 맞습니다. 예. 아니 이재명 대통령이 그러잖아요. 자기도 이집트 갔는데 박물관도 가고 싶고 막 그런데 일정이 빡빡하다. 예. 근데 왜 그러냐? 키세스 남태령에 있었던 예. 그 젊은 여성들이 그렇지. 그렇게 투쟁했던 이유는 나보고 설렁설렁 대통령하라고 투쟁한 게 아니다. 맞습니다. 단단히 하라고 단디하라고. 예. 단디가 경상도 사투리죠. 네. 유튜브 일을 중에 확실하게 단단하게 유튜브 중에 하라고. 단디 민주라고 있더라고요. 그래요? 민주당 경남도당에서 하는 유튜브인데 네. 여기가 이제 구독자가 정말 없더라고요. 아니 근데 저는 예. 전남도당 이런 데보다 경남도당 이런 데 격려해주고 싶어요. 이런 데 네, 아주 좀 불모지에 그러니까요. 고생 많이 하고 있어요. 단디 민주라고 유튜브도 한번 구독해 주시면 네. 거기 구독자가 몇 명 없어서 우리 예. 구독자가 한 10명, 20명만 건너와서 구독해 주셔도 되게 오늘 자, 기분 좋은 지금 아침이 될 단디 겁니다. 민주 가서 좋아요. 구독하기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단디 민주. 네, 마지막 민주주의를 미션. 단디하겠다. 예.